조사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조정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양한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칸디다균과 당뇨병, 구내염, 질염, 염증성 장질환 등 여러 균종 중 특히 칸디다 알비칸스 균종 감소, 증식 방지, 칸디다균이 집락되는 유전자를 조절한다고 과학적으로 연구 보고된 성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백만 종의 곰팡이가 있지만 칸디다 알비칸스는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몇 안 되는 곰팡이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위장관, 생식기, 구강, 피부에 있으며 건강한 미생물군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건강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칸디다균이 무해하며 다른 균들과 균형을 유지하고 지내지만 항생제나 스트레스, 감염, 면역 억제요법, 식습관 등은 칸디다 알비칸스가 과도하게 자라고 이에 따른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카테터를 삽입하는 여러 외과적 처치에서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카테터, 관절 보철물, 컨택렌즈, 의치 등은 칸디다 알비칸스 생물막에 감염되기 쉽다고 보고되어 왔습니다. 먼저 칸디다 알비칸스와 관련이 있는 질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인데요. 여러 연구에서 칸디다 알비칸스와 당뇨병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왔습니다. 2017년 해외 연구진들은 당뇨병 환자에서 포도당과 과당 농도가 칸디다 알비칸스 균의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혈당 상태와의 관계 등을 조사한 보고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중 포도당 농도가 조절되지 않을 경우 빈번하게 곰팡이균 감염 및 칸디다균 성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칸디다증은 구강, 식도, 신우신염, 방광염과 같은 염증 질환과 관련이 있었고 특히 구강 미생물 군집, 구강 위생에 따라 혈당 조절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구강 칸디다증은 칸디다 관련 백반증, 구각구순염, 설염, 구내염을 유발하고 당뇨병 환자에서는 포도당 수치가 증가하면 구강 칸디다균 활성이 증가한다는 것이 과학적 설명인데요. 특히 여러 연구에서 의치를 사용하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구내염은 구강 칸디다균과 관련이 깊었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 질염입니다. 질효모 감염은 질에 너무 많은 효모가 자라나며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세균성 감염과는 다른데요. 질염 중 효모 감염은 일반적으로 칸디다 알비칸스 종에 의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소량의 칸디다 알비칸스는 생식기를 감싸는 점막에 살고 있고 이는 정상이지만 균형이 깨지고 가증식할 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염증성 장질환 장누수증후군, 크론병 환자의 장에서 칸디다 알비칸스 종이 과생식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들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보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칸디다 알비칸스 항균 작용 및 활성 억제 작용을 한다고 보고된 성분, 식품들 살펴볼까요? 먼저 중세지방산과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에서 분리된 중세지방산 MCT 오일에 포함된 카프릴산, 카프릭산, 라우릭산 모두 항균 작용을 한다고 보고되어 왔고 미생물 생물막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보고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었는데요. 2016년 위장에 집락화된 칸디다균의 시기적 개입을 적용한 동물 연구에서 코코넛 오일과 구성 지방산을 섭취한 동물에게서 칸디다균 집락 형성이 더 낮았고 코코넛 오일이 미생물막 형성을 감소시키는 최초의 식이요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 국내 연구진들이 보고한 칸디다 알비칸스 생물막 형성 억제 관련 지방산 연구 보고에서는 31개의 포화 및 불포화 지방산 중 6가지 중세포화 지방산인 헵탄난, 옥탄산, 노난산, 데칸산, 운데칸산, 라우릭산이 칸디다 알비칸스 생물막 형성을 75% 이상 효과적으로 억제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라우릭산은 C12로 불리고 코코넛 오일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산입니다. MCT 오일과 코코넛 오일 자세한 설명은 저희 채널 이전 영상을 꼭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생물막 형성을 억제하고 장내 유익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습니다. 2020년 해외 연구진들이 미생물로 인한 자궁경부염, 자궁내막염, 골반 염증 질환, 칸디다증 관련 질염 등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할 때 외음부 건강에서 미생물 군집을 변화시키고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2019년 이탈리아 연구진들이 구강 칸디다증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또는 결합된 심바이오틱스 경구 섭취 이전 연구들을 분석한 보고에서는 의치 착용자에게 효과는 더 좋았고 프로바이오틱스 섭취가 구강 칸디다증에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프로바이오틱스 세분화된 제품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질 건강, 치아 건강 등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2021년 프로바이오틱스 칸디다증 관련 이전 연구들을 분석한 연구보고에서는 현재까지 칸디다증 관리에 프로바이오틱스 어떤 균주가 가장 유용한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가장 많이 진행된 균종은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염증성 장 질환 환자에게 장내 곰팡이와 세균 불균형을 줄일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하는 전략이 질병의 중증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동물로 진행된 연구였지만 여기서 사용한 프로바이오틱스 종은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L34였습니다. 세 번째로 CBD 오일 칸나비디올이 있습니다. 칸디다 알비칸스의 항바이오필름, 균 집락 형성을 억제하는 성분 중 하나로 CBD 관련 연구 보고가 있었는데요. 대마 종자유는 대마 씨앗에서 추출한 오일이고 CBD 칸나비디올은 대마의 꽃, 줄기, 잎 등에서 문제가 되는 향정신성 성분을 제거 또는 국제적으로 지정한 0.3% 미만을 함유한 성분을 말합니다. CBD 오일이 칸디다 알비칸스 독성 관련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고 세포벽을 수정, 일반 항진균제와는 다른 특성으로 칸디다 알비칸스 생물막 활성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었습니다. CBD와 대마 종자유의 차이 그리고 효능은 저희 채널 이전 영상을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베르베린입니다. 메자나무 종으로 알려진 베르베린은 항당뇨병 특성으로 혈당 조절 관련 식이보조제로 인기를 얻어왔는데요. 칸디다균에는 어땠을까요? 2017년 베르베린과 칸디다 알비칸스 항균 활성 관련 연구에서는 베르베린이 용량 의존적으로 막 투과성을 증가시켜 세포 내 물질을 외부 공간으로 손실시키고 칸디다균 생물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며 칸디다 알비칸스의 항균 작용을 보인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프로폴리스가 있습니다. 칸디다 알비칸스 균에도 항균 작용을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2018년과 2021년 브라질 그린 프로폴리스 연구에서는 그린 프로폴리스가 칸디다 종의 항생물막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으며 다양한 국가에서 진행한 프로폴리스 항진균, 항바이오필름 연구에서 프로폴리스가 칸디다 알비칸스 생물막 형성을 억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고 있는 마늘인데요. 마늘은 예로부터 항진균 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어 왔습니다. 칸디다 알비칸스와 마늘 추출물 관련 연구 보고에서 구내염 환자로부터 분류된 칸디다 알비칸스균에 마늘 추출물로 처리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배양물에 비해 항바이오필름 효과가 유의미했다고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2020년 연구에서는 신선한 마늘 추출물과 마늘이 잘릴 때 활성화되는 알리신 성분으로 처리한 결과 칸디다 알비칸스 독성 유전자를 하향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황의 커큐민 성분입니다. 구강세균을 억제한다는 연구 보고 또한 있었고 강황이 함유된 치약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칸디다균에는 어땠을까요? 2017년 영국 연구진들이 보고한 강황의 커큐민 성분의 칸디다 알비칸스균, 항바이오필름 관련 연구에서는 커큐민 성분이 효모가 부착되는 것을 감소시키고 세균성 생물막이 군집되도록 돕는 유전자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전 식물성 우유 중 아몬드 우유를 추천하는 과학적 이유 영상에서 우유, 두유의 경우 생물막 형성에 영향을 주어 구강 생물막 치석 형성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만 아몬드 우유 중 특히 무가당 아몬드 우유는 생물막 형성에 가장 영향을 덜 준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었는데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구강과 혀에서부터 시작되는 세균의 작용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칸디다균이 좋아하는 설탕 등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건강은 구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주기적인 치석 관리도 꼭 신경 써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